이 주가만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주주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중국발 우려감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걸까요? 이번 3분기 실적도요, 우려감 때문에 악화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겨운 중국발 이슈인데요. 화장품 대장주로 불리웠던 예전의 명성과는 다르게 이 LG생활건강의 둔한 모습은 화장품 담당자로서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대할 점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중국발 이슈, 본사는 어떤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떠한 생각으로 이 부분에서의 대응을 이용하고 있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수요주로 보여지면서도 이 중국 관련 우려감은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내용들 본사에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상분기 실적 악화 전망에 4% 하락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중국 수요 부진에 따른 3분기 실적의 악화 우려감으로 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중국발의 이슈, 이 우려감들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러한 흐름은 이 중국에서의 수출이 하락한 이러한 흐름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져갔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수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출 비중이 LG생활건강의 주가의 움직임에도 크게 보여진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광군절 이 부분 중국에서의 이벤트들에서도 굉장히 살아남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을 꾸준히 지켜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이슈가 더욱더 크게 와닿는 그리고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은 현재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 국내 다음으로서의 매출 비중을 올려주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북미나 일본에서의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국내 외에는 이 중국에서의 움직임 아직까지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의 이 악화된 우려감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이 다른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유가 이 가성비, 트렌디적인 제품으로나 브랜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 라인을 고가의 제품군들을 밀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외 다른 국가 그리고 국내나 이러한 이제 다른 외 국가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또 반영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으로만 더욱더 인식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 안에서도요, LG생활건강은 이 차인박이라는 브랜드로 전반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7월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냈던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미국에서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차인박이라는 브랜드로 더욱더 크게 이 미국에서는 어떠한 움직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저는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LG생활건강이 다이소 이 겨냥한 브랜드들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국내에서 매출 비중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도 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LG생활건강은 다른 이러한 이제 브랜드로서 일본에서도 이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를 선전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일본에서의 매출 비중은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LG생활건강 면세 판매점이 작년보다는 소폭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움직임은 좀 상승하면서 이 올해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도 있는데, 또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부분 매출액 추이도 예전의 명성과 이 흐름은 이 영광적인 이 매출 실적의 부분을 따라가기는 아직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소폭 올라간 모습으로 마감되고 내년에는 그 모습 또한 최대한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매출의 움직임이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대성이 계속 있는 기업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중국 소비 위축이나 중국에서의 경기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도 있는데요. 자, 중국에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3분기 이 실적도 부진하다라는 전망과 예측으로 인해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는요, 이 부분을 좀 메꿔주기 위해서 수출 다변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가 약세를 보이는 움직임도 계속 나타났고, 3분기에는 6% 역성장하는 모습을 주면서 이 흐름에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지난해부터 낮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치를 못 미치는 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비수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부진이 겹쳐지면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면세 채널 역시 현지 소비 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또 우려감들로 비춰졌던 이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어떠한 마케팅을 전략을 보여주고 이 대응을 하고 있냐, 이 포커스가 향후에는 더 추가적으로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생활건강이 중국에서의 쓴맛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쓴맛을 좀 해결하기 위한 다른 국가로서의 진출, 그리고 다양한 이 가격대의 가성비 제품군들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은요,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이 더우의 김지연님을 글로벌 앰버서더 모델로 선정을 했는데요. 화장품 이 스타 마케팅을 강화하는 국내에서의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죠. 새 앰버서더의 선정으로 신규 고객들을 유입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LG생활건강에 따르자면요, 이 김지연님을 모델로 선정함에 따라서 그 광고 효과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김지원님의 이 더후의 쇼츠가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더후나 김지원님을 언급하는 검색량이 최대 9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는 김지연 님이 광고하고 있는 제품군이 지난 8월 직영몰 이 판매량이 지난달 대비해서 약 10배 가량 늘어난 모습으로 이 전반적으로 이 광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 가장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LG생활건강 화장품 부분에서는 이 부분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과 매출은 또 어떻게 더 늘어났는지 이 부분은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진출하는 국가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의 움직임이지만요, 전체적으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바로 이 중국발 이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우려감은 언제쯤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LG생활건강이 실적이나 이 부분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지만, 보여주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LG생활건강의 본사로 이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드렸는데요. IR 담당자님이나 IR 팀의 대표적인 전화번호는 없어서 이 IR 컨택트로 이 연락을 취하고 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담당자님께 궁금한 점을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의된 내용은 앞으로 또 제가 답변이 오는 즉시 바로 공유해 드릴 텐데, 그 외에도요, 이 LG생활건강 주주님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의 관심이 많으신 주주님들은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 문의를 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는 즉시 다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적으로는요, 3분기 실적 중국에 대한 이 우려감 어떻게 생각하고 이 우려감은 언제쯤 해결되는지, 또한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본사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점을 써서 보내드렸고요. 그 후에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오는 즉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서는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화장품주들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LG생활건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더욱더 큰
이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서의 예상 실적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 그와 더불어서요, 2024년에는 작년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어느 정도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런 와중에서도 LG생활건강은 실적에서의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소폭소폭 움직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이 우려감에 있어서 더 크게 물량들이 빠지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이번 3분기 그리고 4분기 안으로 이 중국에 대한 실적 우려감과 이 부진에 대한 대응 마련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안에서 앞으로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전 1분기에서의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예전에서의 이 주가의 명성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G생활건강은 차츰차츰 실적에서는 회복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도 이 LG생활건강 아직 주가 바닥에서 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발 우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LG생활건강이 바쁘게 움직이고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의 흐름을 바쁘게 움직인 부분에서의 성과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더욱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기부양 정책의 수혜주로서 아직까지는 그 수혜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기가 아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더 큰 증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LG생활건강 이 본사 브랜드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저는 이 시기적으로도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저희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G생활건강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고 다양한 국가나 브랜드에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계속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본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저는 끝까지 답변이 오는 즉시까지도 파헤쳐볼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답변이 오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생활건강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문의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LG생활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